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도 곧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같은 방식으로 풀려날지 관심입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곧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보석이 결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준 그 지기현 판사죠. 구속기간 만료를 10일 앞둔 이제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내란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2개월씩 2번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이제 오는 26일이 이 6개월을 꽉 채우게 되는 날짜였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기간이 다 만료돼서 석방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제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될 경우에는 아무 제한 없이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나면 이제 법원이 보증금이나 또 사건 관계인과의 연락 금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보석은 이제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를 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처럼 법원이 이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임의적으로 보석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석방이 될 경우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하거나 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속 만기에 앞서 이제 조건을 정해서 보석을 해달라 이런 방안을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오늘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김 전 장관 석방 이후에 뭐 어떤 제한 조치가 가해집니까? 네, 재판부는 이제 보증금 1억 원, 또 주거 제한 이런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또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은 물론이고요. 그들의 대리인과 친족까지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만나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구속 기간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런 조건을 어겨서 뭐 수감이 다시 된다고 해도 열흘 뒤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이나 보석 허가나 이제 뭐 보증금 1억 원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 차이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번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석방이 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 부당한 보석 결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좀 헛갈려서 여쭤볼게요. 지금 문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석에 이제 제한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속 기간인 지금 구속 만료 기간이 열흘만 남았다는 건데 이 기간 안에만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예. 그 기간 이후에도 유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자님께서 정리해 준 것처럼 그러한 조건을 위반한다고 해서 재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6개월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잔여 기간 안에서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결국은 이번 조건부 보석 자체보다도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오랜 기간 수사들이 진행되거나 공판이 진행됐을 때 검찰이 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6개월이라는 기간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기간이고요. 동종의 혐의가 아닌 새로운 혐의로 혹은 기존에 기소하지 않았던 영장 상구 사유가 아닌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또 관련된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끝나지 못한 경우에 그런 방식으로 추가 기소를 함으로써 계속 소위 말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했던 것이 검찰의 공소유직 전략이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낯선 거는 어떻게 보면 1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런 걸 전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게 조건부 보석인데 보증금 1억을 납입하라고 해야 1억을 납입해야 이제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항고하고
이제 즉시 항고하겠다 이렇게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거부하고 있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서히 말해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일 있다가 자동으로 그냥 완전한 무조건으로 석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현 단계에서 이런 형태의 이제 보석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계속 신병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혹은 그런 준비들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1억 원 납부 안 하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계속 구속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속 상태가 있다면 10일 후에는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두 가지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니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어떻게 석방되는가. 두 번째,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하는데 왜 본인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가. 궁금해요. 네, 왜 반발을 그렇죠. 풀어준다고 하는데 네. 반발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본인 예.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10일 후엔 자기는 완전히 풀려날 수가 있는데 괜한 보석 결정을 왜 내렸냐라는 항의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는 그냥 풀려나는 것보다는 조건부 보석이라도 해서 이런 제한 조건을 걸어놓는 게 더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는 맞다. 그거는 맞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 이 보석이라는 거, 조건부 보석이라는 게 큰 실효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뭐 지금 항고를 한다, 뭐 집행정지 신청한다,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그냥 보석금을 안 내면은 석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이제 안 내고 버티다가 10일 있다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요, 최종적인 1심 판결 전까지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확인해서 추가 기소를 하는 게 사실 그동안 검찰이 중요 사건에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모의 중요 사건이 다 6개월 만에 끝난 적이 오히려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거는 왜 보석 결정이 내려졌냐, 왜 보석 결정에 오히려 김용현 측이 반발하냐가 아니라 왜 기간이 10일밖에 안 남은 상태까지 이르러서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어제 이제 최근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추가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미 1월 달부터 증거인멸 교사, 즉 지금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거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그래서 뭐 컴퓨터를 파쇄하도록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를 말고 성향들을 사찰하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대학 이제 비화폰을 김성훈 경호처장한테 지급한 것은 굉장히 많은 혐의점들이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기소들을 해서 영장의 기간을 더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왜 안 해왔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기자,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검찰의 의지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피의자들도 이제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작년 12월 31일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김 전 장관과 같은 이유라면 이들 역시 이번 달 안에 풀려날 걸로 보이고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다음 달 7일과 9일에 이제 각각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추가 구속이 가능하려면 검찰이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존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로 이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내란 특검이 임명돼 이제 수사팀이 곧 출범할 예정이죠. 또 그래서 특검팀이 본격 가동이 되게 되면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 기소는 사실상 어렵다. 검찰은 이런 생각인 듯한데 여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기를 핑계 삼아서 내란범들을 차례차례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다. 직무유기다라면서 검찰의 추가 기소를 촉구를 했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이제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이라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말씀을 하실 때 검찰이 그동안 관례를 보면 추가 기소를 해서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를 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재구속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네, 정확하게 그 구속영장이 처음 발부된 내용과 다른 범죄 사실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영장을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풀려나기 전에 이제 갱신할 수 있고 만약에 풀려난 다음에는 이제 재구속 다른 혐의 사실로 인한 이제 영장 청구를 통해 가지고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보통은 이런 중요 사건에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면서 이 기간들을 미리 고려해야
하에서 여러 전략들이 펼치게 됩니다. 즉 6개월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재판이 어차피 6개월이 안 끝날 것 같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나머지 범죄 사실들로 적절하게 이제 기소를 함으로써 영장 기간들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구원들을 만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례인데 이번에 이런 지금까지 행태에 대해서 왜 검찰에 대한 화살이 돌아가냐라고 본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단순하게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 관련돼서 직권을 남용한 다른 범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펼친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기소 작업은 이번 달이 아니라 사실 훨씬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실상 방치를 하다가 면피용으로 조건부 보석 신청을 하고 또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이제 외관상으로는 뭔가 그냥 석방부라 나으니까 이걸 했다라고 하지만 아까 기자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큰 의미 없는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사실상 완전하게 이제 석방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게 아니냐 싶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주요 핵심적인 피고인들이 동시에 석방되게 되고요. 사실상 이럴 경우에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 시점에 갑자기 중요 임무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거 다 풀려나고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자는 또 예전문에 풀려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구조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결국은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확인해가지고 민주공화국 차원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들인데 이 과정들이 오염되거나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한 10일 전쯤에 이르러서야 이런 결정들이 신청과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내란 가담자들이 다 풀려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오늘 재판에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임명 이후에 이제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느냐, 특검에서 이제 소환 조사를 요구를 하면 응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제 경찰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 주변을 이제 활보하고 있는 사진이 찍히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출석하라는 3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시는 시청자들이 조금 당황스럽다,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